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그 호남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 못 보셨어요? 그 김정숙 여사가. 계속. 지금 몇 달째 1박 2일씩을 광주를 내려가요. 그럼 왜 내려가나 했어요. 근데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가서 뭐 목욕탕 가고 시장 가고 노인정에서 식사 같이 하고 가고 그냥 사람들이 소개하면 또 다음 주에 그 사람들 또 만나서 거기서 쭉 1박 2일씩 계속 있었는데 그냥 뭐 노래 시키면 노래하고 그냥 같이 나가서 춤추고. 친화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삶이 너무 힘들어. 아니, 보도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관상학적으로요 호감이 가는 그렇더라고요. 얼굴입니다. 예. 그리고 하는 게 귀여워요, 이쁘고. 귀여워요. 네. 네. 그리고 약간 굉장히 이렇게 꺼리낌 없거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표가 붙는 유형입니다.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성악을 했잖아요. 근데 성악을 하면은 프리마돈나잖아.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는 그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무대에서 나가는 게 하나도 이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악한 사람한테 가끔씩 이제 무반주로 노래 시키면 잘하지. 그리운 금강산 같은 거면 죽이지. 근데 이 광주에서는 노래를 시키면 이제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이런 거를 그냥 같이 아줌마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것 부르라고 하세요. 그게 대중적으로 가장 유치원 애들도 다 알거든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거 부르세요? 그거 부르세요? 그래서 난 원래는 아. 조항조의 만약에를 내가 불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40대 50대 두 여성들을 소절만 한 걸 봐.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만약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어떻게 하는 거지? 만약에는?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그만. 더 안 돼. 위해서 그만해요. 굉장히 잘 부르시네요. 그런 노래도 있어. 난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했다가 너무 내 나이가 열풍이에요. 내 나이가 쉽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렀거든. 네. 야, 세상에 있잖아. 어린이집 했는데 그 어린이집이요? 어린이들도 알아요. 너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엄마도 좋아하고 애도 좋아하고 같이 왔던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아는 거야. 우리 유치원 그 재롱잔치 가면 정청래 상대가 의원님 모이거든. 페이스북에 소개하는데 보면은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노래방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대하지 않아요? 이 작가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좀 진행에 따라주시고요. 그런데 노래방 가면 혼자만 부른다며. 네? 혼자만 부른다며. 그렇지 노래를.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한 그렇지 않고. 세 곡 하고 던져줘. 세 곡하고 다른 사람 한 곡 부르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세 곡하고. 안 가. 안 가. 네. 자, 그러면 다른 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황교안 총리가 신년사를 했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대권도전 질문하니까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어? 아직은 아니라.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대정부 질문 때 그 대답하고 완전 지금은 달라졌어요. 말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그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지지율은 저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갑니다. 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행간이 좀 의미심장한 네. 것 같은데요. 그 블랙리스트 파문도 있었습니다만 황교안 총리는 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동 정범인데 국정농단에 어떻게 자기가 대통령 자, 나온다고 생각하지? 황교안은 예. 황교안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이제 반기문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은 대선 후보가 안 되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땡이거든요. 근데 황교안은 설령 자기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돼서 안 된다 할지라도 국회는 또 한번 나가는 자기 거지. 주변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거든요. 세력을 모을 수 있고 자기가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선에 출마해서 지더라도 남는 장사예요. 이거 예리하다. 그 얘기는. 네, 남는 포인트가 장사예요. 되네요. 네. 나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새누리 저렇게 지금 아사리판 났는데 거기에 하나쯤 들어가서 동네 나가는 거는 그럼요. 문제 없는 거죠. 그럼요. 이지명도 알려져 있고. 저는 정치 초보고 잘 모르지만 감히 두 의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네. 정말 출마를 할 생각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행으로서 좀 힘있게 일을 하고 욕을 좀 덜 먹으려면 뭔가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꼭 출마할 생각이 없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보세요. 지지율이 5% 이상 나오면 5%쯤 나오죠. 다 꿈을 꿉니다. 그 지지율이 그리고 5% 나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유 지겨워. 30년, 40년을 정치해 보세요. 지지율 5%를 얻을 수 있나? 30년, 40년 앞으로 그런 살기도 면에서 쉽지 보면은요, 정치라는 것이 묘하고 마약과 같은 거라서 주변에서요,
한 100명이요. 당신은 나가라. 나가라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근데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가 지금 후보가 없잖아. 없으니까. 그래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그렇죠. 큰 것 같아. 황교안이 아니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황교안이 나오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또 세워야 되네요. 그 유일호가 하는 건가?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네. 대통령 대행이 있어야 선거를 진두지휘할 네. 거 아니야. 네, 다음 대행이 위로. 그것도 문제네요. 네. 자, 어쨌든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민심 혹은 여론조사를 보고 어디로 갈지 혹은 발을 뺄지. 자, 설 지난 다음에 예. 다시 이제 또 여론조사가 쭉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새 벽두부터 나왔던 것처럼 예. 반기문 지지율은 15% 안팎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발 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 돈을 진짜 어떻게 해? 그럼 뭐 본인 돈, 재산도 얼마 안 본인 돈 되더만. 쓰고 있는데 진짜 그런 발언은요. 이제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그렇죠. 완전 안 아마추어지. 되는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봐도 놀랄 정도인데. 네. 와.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조차 그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치 외교관이었지 정치를 전혀 모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 저희 뭐 의견 내기 한번 하면 안 됩니까? 뭐 네. 끝까지 출마할 거냐, 수 말 있느냐? 거냐. 내기 할까요? 출마 안 하냐? 합시다. 네. 저는 안 한다야. 나도 못한다. 중도 그래요? 포기. 중도 포기. 그럼 저라도 한다고 해요. 몰라서. 네?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반기문 총장 자체가 정치에 준비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 독립운동의 심정이 아니면 정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반기문 총장은 저는 그거 없고 자기 마지막 이력서의 대통령 이거 쓰고 싶어서 지금 나온 거라고 보고 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쉽게 될 줄 알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꽃가마 타고 다닐 줄 알았어요. 박근혜만 살아 있었으면. 자, 근데 그걸 안 돼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참모, 스텝진들이요. 가치로 뭉친 게 아니거든요. 이익으로 뭉친 거거든요. 그렇기 많이 때문에 본 광경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반기문을 떠받드는 주변 캠프 그 스텝들 그리고 본인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이게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 그거를 고난의 행군을 할 그런 의지와 이런 그 근데 행동을 하지 않고 저는 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저는 지금 MB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을 확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반기문을 도우려고 지금 보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한 달만 멀어지면 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난 거예요. 맨날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이 지금 얼마나 많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 MB가 지금 이 순간에 박근혜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저는 MB일 거라고 봐요. 저 정치를 모르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정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전문가시기 네.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반기문 총장 뭐 영입하느냐 뭐 공조하느냐 이런 질문 받아서 표현 자체가 셔터가 닫혔다 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뭐 오히려 나중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뭐 이게 연막 작전을 하는 손수 건가요? 변호사는 진짜 순진하네요. 자, 정치인들의 말,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노련한 선수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도 믿지 말아야 돼. 자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던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셔터를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셔터를 다시 올릴 올릴 수도 테니 있다니까요. 다시 와라 이런 얘기예요. 굽히고 와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잘해봐. 그러기 전까지는 셔터를 내릴 거야.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올릴 준비가 돼 있어.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키우는 거예요. 밀당이죠. 또 하나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네네. 다음에 우리 셔터를 내렸지만 다시 올린다. 할 때 솔루션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솔루션 워딩? 정치는 생물이야. 상황이 바뀌었어. 만병통치약이네요. 그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설 지나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뉴 JP라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뉴 DJP요? 네, 제3지대로 해체모의 하는 것이 김대중의 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JP와 손잡고 냈다. 우리는 그 방식이다. 이게 김대중의 길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추가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네.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MB 측 인사를 먼저 정리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같이 할 수 없다. 뭐 그런 인터뷰 했잖아요. 이것도 그럼 진심입니까? 아니면 뭐 뭡니까? 자,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있을 때, 이 탈당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당하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 탈당하면 연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탈당했는데. 탈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탈당했으니까 이제 연대하자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네요. 안 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어디든 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에 주목도를 높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말을 다 기름 발라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게 뭡니까? 자, 그렇죠. 다 그래 다. 다시 또 해요. 그리고 MB 반기문 총장 측에서 MB 쪽 몇 명 잘라내요? 네. 그럼 또 연대하자고 안 해요. 오늘에 필요한 오딩일 뿐이야. 그런 거고요. 너무 서글프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요, 처칠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인은 거짓말 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거짓말을 물타기 할 수 있는 명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처칠도 얘기했어요. 2012년 대선 때 그때 막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한다 그랬을 때 안철수 쪽에서 그 이해찬하고 몇 명 잘라라고 그래갖고 나갔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안철수가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확 바꿨잖아.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대중의 기억 상실증이 네.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한 달 지나서 얘기하면 모르겠지. 보세요. 10월 24일 날 박지원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을 하자는 것은 정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국민의당은 즉각 개헌해야 됩니다. 당론 채택했어요. 며칠 전에 개헌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 달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또 한 달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할 때 그러면은 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는 또 참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김종인 박사님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못 믿을 근데 게 김종인 얘기는 그만하자고. 아니. 나는 솔직히 있잖아. 나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잖아. 나는 그냥 가짜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이번 마무리- 대선은 네, 마무리 지어요. 네. 아니 이번 대선은 지금 박지원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바른정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지금 엄청나게 무섭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안철수를 버리면 흥행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있어야지 흥행이 되니까 이 몇 사람을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반기문이 싹수가 지금 좀 없으니까 이제 약간 훈련하는 것 같아요. 자, 손수 변호사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대신 또 이거 하나 첨가할게요. 바른정당은 유승민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당선이 못 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영광이야. 그리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안철수는 나가야 되겠어. 네. 안철수는 무조건 나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못 나가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반기문이 들어와서 경선하면 질 수도 있잖아.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철수를 고민할지 몰라요. 나는 차라리 무소속이라도 나가겠다. 안철수 대표의 상태는 지금 그 상태거든. 그러면 반기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자, 그 국민의당 가려고 하는데 못 가. 꽃가마가 아니잖아. 목사님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교회 신도들이 다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다 해요. 설교 시간에 한 명이라 가지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하는 순간 있잖아요. 목사는 단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래 사실은? 아니 그런 경우 있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교회 이런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반기문은 마치 그것처럼 누가 오지 말라고 한 명이라도 하잖아요. 모두 깝니다.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 우리 마포리에 왔어요. 내가 돕기를 했어요. 근데 내 뜻을 어겨가지고 뭐 중요한 당직 하나가 캠프 개수식 하는데 손혜원 불러가라고 막 하잖아요. 그거 있잖아.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나거든요. 멘탈이 약하다. 그래서 한 명이 그렇게 있잖아요. 죽자 사자 덤벼들면은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은 바른정당은 유승민,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그렇게 할 거거든. 왜 들어오냐고 막 소리칠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에 빠지고 시간 끌다가 유승민이 못 그렇게까지 나온다? 대놓고 할까? 그럼요. 유승민이 안 하더라도 유승민 보좌가 아니라 지지자들이 하죠. 알겠습니다. 유승민이 그렇게 겉으로 떴나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뭐 단독이지 뭐 사실은. 남경필 지사.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치판은요. 오세훈. 진짜 얼굴이 두꺼울 땐 두꺼워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씩 웃고 그냥 가고 이래야 오세훈은 되는데 불출마 선언했어. 그래요? 반기문은 그 훈련이 안 돼 있거든. 멘탈이 유리턱이야. 자, 정리합시다. 자, 어쨌든 이제 설날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설 민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은 거의 확정적이고